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들의 계급전쟁 흑백 주식을 시작합니다. 진행을 맡은 양명지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급등, 코스닥은 급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오늘 JP모건이 코스피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했는데요. 기본 시나리오가 12,500이었고요. 비관론은 8,000, 그리고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무려 15,000을 제시했습니다. 외국인의 이 강제 매도와 변동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냈는데 역시나 가장 큰 근거는 AI였습니다. 밤사이 호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은 장기 계약을 16건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자닉스는 전고점 부근까지 급등했고요. 코스피 지수 역시 검은 화요일에 내줬던 9,000포인트를 단숨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론의 매출도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500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여기에 매출 총 이익률이 89.4%를 도달했습니다. 3년간 90조 원가량 자사주 매입 의사를 밝힌 삼성전자는 오늘 다시 36만 전자를 회복했고요. 또 7월 10일 미국 나스닥 ADR 상장을 통해 45조 원 투자를 받겠다고 밝힌 SK하이닉스는 오늘 다시 시총 1위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같이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내리는 이 코스닥 시장, 양시장 괴리에 대해 잠시 후 전문가의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는 최병건 전문가님입니다. 잠시 뒤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먼저 오늘 캐스터와 함께 시황 레시피 알아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흑백 주식의 캐스터 김은서입니다. 국내 증시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깜짝 실적 발표에 힘입어 오늘 강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주 초 급락했던 코스피는 하루 만에 5% 넘게 급등하면서 9,00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AI 반도체 수요 확대와 메모리 업황 개선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자세한 증시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5.42% 상승한 8,93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이크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과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2.36% 하락한 887선에 장마쳤습니다. 시장은 중동 긴장 완화에 따른 국제유가의 안정과 미국 국채금리의 하락 등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3조 3천억 원 이상의 사자세를 보이며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개인은 2조 4천억 원, 외국인은 8천억 원 이상의 물량을 덜어내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400억 원 이상, 외국인이 212억 원어치의 순매수에 나섰지만 기관에서 1,700억 원 이상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시장은 기관 자금이 반도체와 지주사를 중심으로 집중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5% 넘게 상승하면서 35만 8,500원에 장마쳤습니다.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커진 영향인데요. 최근 서버용 D램 가격 상승과 AI 서버 투자 확대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전망도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메모리 시장 회복이 본격화될 경우 삼성전자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SK입니다. SK는 장중 20%가 넘게 급등하며 85만 8천 원에 장마쳤습니다. 전체 발행 주식의 20%가 넘는 대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과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면서 지주사 가치 재평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과 사업 재편 효과가 상승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CC입니다. KCC는 오늘 11% 넘게 급등하면서 53만 3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증권가가 본업 회복과 보유자산 가치 재평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제시했는데요. 특히 건자재 사업 실적 개선과 함께 현재 주가의 보유지분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경우 추가적인 기업 가치 상승 여력이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기로 반도체 업종이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고 관련 그룹주와 지주사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들은 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반도체 중심의 강세 흐름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급등 이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흑백 주식의 캐스터 김은서였습니다. 오늘의 백주식이 내일은 흑주식, 오늘의 흑주식이 내일은 백주식, 일주일 뒤에는 다이아몬드 골드 주식까지 될 수 있는데요. 복잡하고 이슈가 많은 시장 속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시장의 흑과 백을 가려줄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병호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빅 이벤트가 지나갔습니다. 마이크론의 호실적에 이 훈풍이 불었던 IT 투톱인데요. 검은 화요일에 내줬던 이 9,000포인트를 오늘 단숨에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 네. 코스닥 보시면 여전히 박스권에 갇힌 채 이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시장이 완전히 그 반도체에 미쳐가지고 반도체가 뭐 이제 계속 좋다는 생각은 다들 해요. 근데 이제 그 기대감이 큰 만큼 또 뭐랄까 이게 혹시라도 또 좀 이게 피크를 찍는 게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마이크론이 실적을 잘 내놨어. 이렇게 해서 안도를 하다가 또 그 전날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쪽을 라인을 조정해 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잠깐의 어떤 뭐 쉽게 말하자면 제가 이제 손을 약간만 이렇게 살짝만 들어도 저 사람이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막 시장에서는 선입견이나 뭐 아니면은 선제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막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라인을 약간만 조정했는데 HBM 메모리가 이제 꽉 차서 더 이상 생산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막 매도를 치다 보니까 너도 팔어? 그럼 나도 팔어? 막 해가지고 우리 다 망하는가 봐 이렇게 해서 매도가 나왔단 말이죠. 그만큼 반도체의 변동성은 당분간은 계속 클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또 그걸 거래 안 하면은 수익이 안 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가 거의 지금 광기에 휩싸여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래를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거래하시되 상대적으로 좀 안 오른 종목들 아니면은 지금 흐름이 강하더라도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크게 급락할 때 예를 들어서 어제같이 완전 뭐 시장이 어제 그저께처럼 이렇게 크게 빠질 때 이럴 때 사거나 이렇게 가시거나 아니면 아예 반도체에서는 거의 뭐 완전히 관심을 끊어버리고 지금까지 많이 내려와서 거의 지금 50%씩 하락해 있는 종목이 많거든요. 그런 종목을 아예 미래를 길게 보고 차근차근하게 중기로 매수를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반도체에다가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대응할래 그러시면은 조정 줄 때 아니면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그때 매수를 해서 단기성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중장기로 아예 그냥 반도체하고는 거리를 두어버리고 뭐 완전히 지금 많이 내려와서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을 차근차근 매집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투트랙 전략을 짜시는 게 지금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워낙 가파르게 올랐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민함은 더 커져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반도체 투톱을 바라보던지 아니면 이미 내릴 대로 내린 종목을 차분히 한 주 한 주 모아가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네. 우리가 반도체 투톱을 봤을 때 향후 반도체의 이 상승 동력이 어디 쪽이 더 클 것인가? 이런 질문이 시장에서 워낙 많은데 그렇죠. SK 하이닉스 또 7월 10일 미국 나스닥 ADR 상장 네. 이슈가 있잖아요. 상승 동력은 어디가 더 우세한다고 보시나요? 지금 단기성으로는 뭔가 호재에 반응하는 속도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투톱이 훨씬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은 그만큼 또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고 또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나쁜 뉴스가 나와도 급락하기도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단기 대응으로 일단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굳이 내가 반도체 내에서 뭔가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가 사실은 너무 AI 반도체 쪽으로만 막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외의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또 메모리 그냥 일반 상용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나 아니면은 반도체 소재 쪽이나 아니면은 후공정 쪽이나 이런 쪽의 종목들은 또 상대적으로 그만큼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을 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반도체 쪽에서도 안 오른 쪽 이런 쪽을 노리시면서 작전을 짜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아직 못 오른 반도체 쪽을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흑백 키친 입장하시면 이 종목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3스타 레시피를 한번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업종과 섹터 분석을 통해서 최상 등급의 종목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네, 오직 오늘 주식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업종과 섹터 그리고 종목들 중 향후 성공 투자 전략이 있는 전문가님만의 레시피 조합은 어떤 것일지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받았던 업종을 토대로 메인 요리를 해볼 예정인데요. 또 그 안에 세부 섹터로 들어가서 에피타이저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전문가님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할 최선호주가 추려지니까요. 집중해서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시장을 보고 메인 요리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오늘의 메인 요리 3가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동 재건, 반도체 소재, 로봇 산업 정책 업종이 되겠는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요리할 업종은 어떤 업종이 될까요? 오늘 배경 화면은 삼계탕인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삼계탕 좋아하시나요? 저는 또 좋아합니다. 여름에 네. 여름에 최고죠. 네. 자, 중동 재건 생각하시면은 이제 보통 보면은 어떤 쪽이 돈이 될까 이거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중동 재건 쪽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뭐 건물을 짓고 뭐 집을 짓고 이게 돈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이제 그 잔해들 있지 않습니까? 막 부서져서 파괴된 거. 전쟁 후에 잔해요. 그런 것들을 치우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부지를 닦고 그다음에 도로를 설치하고 또 그리고 이제 뭐 전력망을 공급하고 하수관을 설치하고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 이게 사실은 돈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집을 짓는 거는 뭐 이런저런 하자도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레임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하다 보면은 또 공기를 못 맞추고 돈을 빨리 지급을 안 해주고 허가를 안 내줘서 또 공기를 못 맞추고 이런 것 때문에 막 위약금 부분이나 이런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동 재건에서는 사실 돈이 되는 부분은 오히려 그 잔해를 치울 때 사용되는 중장비나 아니면은 또 그걸 닦을 때 필요한 그런 중장비들 그리고 또 그런 닦는 작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설계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재가 공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재들을 조달하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후에 감리를 한다든지 이런 좀 고차원적인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리스크는 적고 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계, 시공, 그다음에 조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EPC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 기업들이 많이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나 아니면 건설 기계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 후에 재건을 생각하면 건물을 쌓아 올린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렇죠. 설계 조달 쪽이나 이렇게 장비를 들여오는 일에서 오히려 더 수익성이 그렇습니다.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중동 재건 잠시 후에 에피타이저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반도체 소재 쪽은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자, 반도체도 사실 소재뿐만이 아니라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후공정 또 검사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 종목들도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승을 작년부터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의 어떤 그 반도체 투톱의 상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뒤처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뭐 PCB 쪽이나 이런 쪽의 종목들은 최근에는 한두 달 정도 꽤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반도체 투톱 이외에 아직까지 그 소부장 쪽이나 또 그 밖에 검사 장비들 공급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실적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또 오히려 이제 중국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AI 반도체를 미국으로부터 공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엔비디아로부터 공급을 못 받고 있죠. 저번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가 H200의 다운그레이드형을 우리가 줄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한 두세 대 정도 뒤처진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야, 그거 받을 것 같으면 우리 안 받아. 자존심 상하게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기존에 우리가 개발해 놓은 칩을 가지고 더 발전을 시키거나 연결을 해서 쓸 거야라고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데 따른 후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더 크게 클 수밖에 없는데 중국 자체적으로 그 물량을 다 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나 아니면 대만 쪽이나 이런 쪽의 업체들한테 외주 물량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사실은 성장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꼭 AI 반도체 아니더라도 중국 쪽의 어떤 효과를 봐서라도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쪽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가 소부장 쪽 에피타이저를 잠시 후에 한번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마지막 업종 보시면 로봇 산업 정책입니다. 네. 네, 로봇 산업 정책도 붙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또 반도체 산업까지 플러스돼서 더 모멘텀을 확실하게 받아가는 기업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하려고 하는 현대차가 저번에 여기 방송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의 지분에서 10%는 지금 안 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었는데 상장을 하면은 그걸 갖다가 넘겨주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상장 시기를 안 잡으면은 이걸 팔 권리를 가지는 게 소프트뱅크 측의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100%를 다 현대차 그룹이 갖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당장 상장 안 하고 조금 미룰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더 크게 파일을 키워가지고 더 크게 제대로 한번 먹겠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결국은 반도체가 이제 반도체 소요가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게 AI 때문이었고 그 AI가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만 존재하다가 밖으로 나와서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게 피지컬 AI거든요. 근데 이 피지컬 AI가 결국은 로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그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반도체 업계 말고도 새로운 제2의 성장 먹거리로 집중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이 로봇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 내에서도 지금 로봇 산업을 경쟁적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도 이제 조정을 많이 거쳤으니까 다시 재상승 그리고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들을 골라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세 가지 업종 모두 생존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에피타이저로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에피타이저는 중동 재건 내에서 설계 조달 시공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섹터도 물론 생존이 되는 걸까요, 전문가님? 물론입니다. 지금 사실 이 섹터를 빼고는 중동 재건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방송에서도 이 섹터나 이 업종군, 이 종목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중동에 들어가서 뭔가 공사를 수주할 때는 이제 돈 안 되는 건 안 받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 되는 것만 가져오겠다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삼성 E&A예요. 이 삼성 E&A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름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예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원래 중동 특수를 항상 누려왔던 기업이고 중동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이제 석유 플랜트나 정유 시설 이런 쪽에서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나 아니면은 UAE 같은 데서 발주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메가급 공사에 대해서 전부 수주를 하고 있고 향후에 석유 재건 시설, 석유 정제 시설 같은 거 재건하면은 이 회사가 가장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기업들은 수주를 할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외국의 기업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완전 중동에서만 맨날 여기는 내 나와바리야 막 이러면서 놀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그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마 확률이 제일 높은 기업이 이 삼성 E&A고요. 지금 주가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동안 이제 주가가 꾸준히 상승을 탔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날 완전히 고점을 찍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이 우리 증시가 뭐 이런 표현 써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도체에 미쳐가지고 이런 잘 버는 기업들에 대해서 매수가 전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다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라면은 하반기 지금 매출 늘 가능성도 뻔히 보이고 수주가 늘 가능성도 뻔히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내리고 있다? 이건 당연히 매수가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봐야 될 만한 그런 섹터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설계 조달 시공 섹터 내에서 삼성 E&A 킥 종목으로 바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현재 단기 이동평균선 밑으로 하회 중인데 너무 워낙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로 잡아봐도 된다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흑백키친 내에서 더 정확한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검사 등 후공정 쪽 섹터를 네.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도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수익도 제법 짭짤하게 났는데 그것도 반도체 후공정이었거든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어쨌든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수익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저는 이 생각이 지금도 계속 지속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이 최근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한 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후성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사실 투자자들께서 알고 계시기에 그 종목 2차 전지 소재 쪽 종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 이외에 한 매출의 30% 정도가 이 반도체 검사 장비에 들어가는 특수 가스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의 가격이 최근에 단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 회사의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질 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지금 보셔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매출이 4,7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250억 정도로 나왔는데요. 이 표에 좀 자세하게는 안 보일 텐데 아무튼 그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이 반도체 쪽의 특수가스 부분에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원래 전성기를 찍던 시점만큼 매출도 나오고 영업이익도 나오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지금 보시면은 원래 가던 가격대 22,000원에서 25,000원대까지도 지금 벌써 한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갔다 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수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또 주가 흐름을 잠깐 보시면은요. 시장이 막 요동을 치고 난리 쳤거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 막 10%씩 하락하고 이렇게 난리 쳤는데 그 사이에 다른 종목들은 다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도 여기를 꿋꿋하게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18,000원대를.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버티다가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원래 고점인 22,000원대나 25,000원대까지도 한번 오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한번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후공정 섹터 내에서 후성 이 킥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매출의 한 30% 정도 반도체 소재 쪽에서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탄탄한 기업인데요. 또 시장이 크게 빠질 때도 단단하게 버텨준 기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흑백키친 내에서 대응 전략 더 탄탄하게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로봇 산업 정책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제2의 반도체 산업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떤 종목이 또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로봇 얘기하면은 제일 먼저 최근에 나오는 게 현대차 그룹인데요. 근데 사실 그 기업 말고도 지금 우리 바로 생활에 다가와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LG 계열사거든요. 이 LG는 사실 가전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전 쪽에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 LG가 지금 백색 가전에서 프리미엄 쪽으로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중국하고의 기술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거 투자해봐야 지금 뭐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지도 않고 투자비만 많이 들어가니까 아예 백색 가전은 그냥 하청 줘버리자 하고 새롭게 선택한 게 그 가전 제품에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가정용 로봇을 만드는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얼마 안 가서는 우리가 한 뭐 제 생각에는 한 3, 4년 그리고 한 5년 뒤 같으면은 가정에서 이제 가사용 로봇이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뭐 보면은 중국산이 대부분이긴 하지만은 로봇 청소기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팔다리가 달린 로봇이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빨래도 개고 청소도 하고 이런 상황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 가장 특화되어 있고 포커스를 맞추는 기업이 이 LG 기업이고 거기에서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LG전자거든요. 그래서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실은 그 피지컬 AI 이런 부분 때문에 젠슨왕이 오면서 그때 너무 오버슈팅을 한번 해서 과하게 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빠져버렸지만은 자 그림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렇지만 그걸 빼고 나면은요 사실은 요 분홍색 동그라미 부분을 빼버리면은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지금 한번 오르고 이렇게 횡보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계속해서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인다 그러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더불어 현실적으로 가장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로봇 관련주로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밀어줄 거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성장 기대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로봇 산업 정책 업종 얘기하시면서 LG전자 킥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현대차와 LG전자 네. 내가 로봇 산업에 좀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쪽이 더 적합할까요? 지금 예. 현대차 보면 또 50만 원대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이긴 하는데 예. 지금 노조 파업 리스크도 커지고 있잖아요. 당분간 이게 좀 지속될까요? 저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차에 한 표를 더 주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가정용 로봇도 물론 매출이 늘어나고 수익성이 좋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전망도 좋고 다 좋은데 로봇을 직접적으로 투입을 해서 제일 많이 수익성을 바라볼 만한 근미래의 종목은 역시 산업용 로봇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장에서 제일 빨리 투입을 하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아틀라스가 우리 가정에서 돌아다니는 로봇이 아니에요. 산업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든 거고 그리고 현대차 파업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안 좋지 않을까. 자, 제가 잠깐 현대차 화면을 띄우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지금 보면은 주가가 이제 그런 파업 때문에도 그렇고 시장 약세 때문에도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데 파업 저는 전혀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파업 자체를 해버리면요. 결국은 현대차 그룹의 운영진들이나 경영진들이 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을 더 빨리 투입하고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이 돼요. 그러면 결국은 더 가속화가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의 어떤 그 노조 파업 때문에 잃는 손실은 그거는 결국은 어느 정도 그 빙산의 일각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LG전자도 좋고 현대차도 다 좋은데 단기간에 빨리 수익으로 전환되고 거기다가 IPO까지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미국 시장에 보스턴 다이맥스가 상장하는 것까지 생각한다면은 현대차에 대한 꾸준한 투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킥 종목 LG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까지 투자 전략 듣고 왔습니다. 흑백키친 내에서 더 자세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하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흑백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 봐야겠죠. 오늘의 여기서 100주식은 우리가 공략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흑주식은 공략해서는 안 되거나 또 보유자분들은 매도를 고려해야 할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주들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전문가님이 단순히 기술적 움직임으로만 차트를 분석하시고 최종 판단을 내려줄 예정입니다. 네, 사전에 최병건 전문가님과는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차트 보시죠. 네, 이 종목 보시면요. 키워드 얘기하면 바로 아실 것 같긴 키워드 한데요. 얘기해 네, 주십시오. 너무 쉽게 잡은 것 같아요, 제가. 하이닉스 스퀘어 상승에 급등하며 시총 11위 되겠습니다. 야, 생각보다 어렵네요. 어려우실까요? 네, 급상승 하이닉스 스퀘어의 형님. 네, 그리고 시총 11위 같으면은 오늘 상승이 몇 % 나왔나요? 네, 지금 보니까 23% 폭등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려워하시는 모습 보니까 네. 너무 뿌듯한데요. 그래요? 야, 조금 다른 힌트가 없을까요? 예, 우리 진짜로 이제 예, 이렇게 네, 블라인드니까. 전문가님 힌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제가 한번 오케이.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자, 힌트 한번 줘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음이 너무 낮을까요? 네. 오케이. 오케이. 모르실까요? 잠깐만요. 네. 오늘 23%예요. 갑자기 분주해지신 거. 네, 알겠습니다. 그 쉽다고 했는데 어렵습니다. 나중에 언질 조금 주세요. 네. 자, 이 회사는 이제 하이닉스 스퀘어의 형님 하셨으니까 형님보다는 아버지가 맞지 않을까요? 아버지, 네. 아버지라고 딱 하셨고 맞네요. 시총 11위에 OK, SK 맞나요? SK 같습니다. SK 정답입니다. 네. SK 정답이고요. 네. 오늘 이렇게 폭등이 나왔는데 앞으로 또 SK 그룹주의 이 상승세는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보는데 네. 쉽게 따라붙어도 되는 걸지도 궁금합니다. 뭐 지금 당장 주식을 사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은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SK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상 뭐 지주회사는 아니지만은 그냥 모기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SK가 요즘 가는 행보를 보면은 모든 게 다 AI 반도체나 그다음에 앞으로의 AI 그 어떤 그 생태계 공급망에 모든 쪽에 다 발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 공급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 밖에 어떤 형성되는 그런 인프라들에 대해서 계열사들이 전부 다 발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SK그룹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거듭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국내 기업들 중에서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SK하고 하나를 저는 제일 먼저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SK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추격 매수를 하는 건 조금 무리겠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조정 시 투자하는 거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SK 100주식 판단 내려주셨는데요. 오늘의 이 불기둥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정 시 우리가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흑백키친 내에서 더 자세한 진입 타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차트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차트입니다. 저거는 뭐 제가 100% 거의 이제 저거는 뭐 그림으로 힌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림만 봐도 알 것 네. 같아요. 저거는 바로 답이 나오는데요. 이제 어느 종목이냐가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입니다. 코덱스 맞나요?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정답입니다. 네, 전문가님의 이제 보유 종목이기도 하시니까 역시나 바로 알아봐 주시네요. 제가 거래를 하니까 네. 일단은 바로 표시가 나는데 너무 급등락을 해서 사실 투자자들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셔요. 저런 거 거래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렇게 시장이 도박장 비슷하게 가니까 야 우리 증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서 말씀 확실하게 드리자면은 저런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미국 시장도 저런 상황을 다 겪었어요. 물론 저게 급등락을 하면서 큰 손실을 줄 수도 있고 큰 수익을 줄 수도 있는 건 맞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점점 안정화를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고 홍역을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뿐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그만치 대기 매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예전에 3,000포인트 이하의 시장에서 지금 9,000을 바라보는 상황은 거품이 아니냐, 그만큼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9,000에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한 어떤 디딤돌 그리고 자리를 완전히 이제 굳혀버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00주식 판단 내려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네. 오늘과 같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는 수익 실현을 좀 하고 가는 게 현명할까요? 그렇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차피 저런 중장기 투자를 할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이제 급락한 이후에 반전을 할 때는 더 돌파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한번 끊어주고 그다음에 조정을 줄 때 다시 사는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좋겠죠. 좋습니다. 흑백키친 내에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께서 이 단기적인 투자 전략까지 세세하게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후반부에는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생존 종목, 즉 히든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방송 종료 후에 이 생존 종목의 종목명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입장하셔서 편하게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성적표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수익의 정점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데요. 수익률 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586%로 수익 실현하셨고요. 아주 IB투자도 260%로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LIG 디펜스앤 에어로스페이스 38%, 하나마이크론 34.5%, 또 앞서서 말이 나온 종목이죠.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현재 67%대로 보유 중이신데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제 네. 보유자분들, 미보유자분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포함해서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률 보시면은 그 전에 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롭게 지금 더해진 종목이 있죠. 하나마이크론하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입니다. 사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저는 단타를 생각하고 들어간 건데 이렇게 많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왜 지금 이거를 우리 앵커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거를 지금 단기로 보는데 아직 들고 있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급락을 했잖아요. 갑자기 급락하니까 팔 틈이 없었어요. 팔 틈이 없고 이제 그러면은 반등 주면은 그때 가서 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반등이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오부지리로 수익이 나버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마이크론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속해서 후공정 이쪽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는 이제 보유로 돼 있긴 한데 제가 한번 매도 사인은 일부 한번 드렸습니다. 55,000원권에서. 근데 다시 또 재매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보유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수익률을 보시면은 반도체 쪽, 뭐 이런 쪽하고 그다음에 그날 제가 이제 그 방송 끝나고 그 다음 날 시황 방송하면서 정말 많이 강조드렸던 게 이겁니다.
어차피 지금 증시가 10,000포인트, 12,000포인트 갈 것 같으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어차피 걔네들만 끌고 갈 거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종목을 지금이라도 타야 됩니까? 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그러시다면은 본주를 못 사더라도 단타로 갈 것 같으면은 레버리지더라도 사라. 근데 그냥 사는 것보다는 추격 매수하면 크게 물릴 수 있으니까 조정받을 때, 가격 내려올 때 3분할이든 좋고 5분할이든 좋고 분할 매수하셔라. 이거 정말 많이 강조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른 종목은 기업 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어떤 리스크가 있잖아요. 갑자기 유상증자를 해버린다든가 아니면은 기업 자체가 무슨 횡령 배임이 떠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기업 자체가 존속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내리면 오르고 오르면 내릴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노리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드렸고 저는 이거 지금 일단은 뭐 매도 한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대응을 해 가실 수 있어요. 어차피 시장이 유지되는 한은 이 종목이 우선은 가장 우선순위가 되겠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마이크론 보시면은 상승이 나와서 여기서 저점 자리를 잘 샀습니다. 잘 샀고 전고점에 걸리니까 한번 매도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5월하고 6월 달에 크게 오른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55,000원권 넘어가면서 돌파 나오는 순간 신고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거는 참 우리 투자자분들 제일 많이 관심 가지시는 거 단일 종목 레버러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왜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변동성을 크게 만들고 있고 뭐 변동성 만드는 건 좋아요. 만드는 건 좋은데 이 종목이 지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요. 미국 증시도 폭락을 해요. 나는 주식 시작하고 이런 경우를 처음 보는데 옛날에는요. 우리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 걸린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미국 시장의 영향력이 컸는데 야, 이게 완전 격세지감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이제 미국이 흔들흔들해요. 그만큼 반도체의 위상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준 게 이 레버러지입니다. 그래서 이 레버러지 때문에 왜 시장이 더 많이 흔들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레버러지는 말 그대로 단일 종목 레버러지도 있고 지수 추종 레버러지도 있습니다. 지수 추종 레버러지는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단일 종목에 대해서 2배 비율로 움직이는 건 이번에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두 종목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딱 2개 나왔고 그게 이제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본주도 사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을 증권사하고 스와프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의 목적은 무조건입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이닉스 본주가 5% 오르면은 10%를 오르고 그다음에 5%를 내리면은 10%를 내리도록 변동성을 그렇게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데 너무 변동성이 적어서 싫어하시는 분은 레버러지를 사면 딱 맞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해놨고 그리고 이제 장 끝나면은 그게 약간씩 벌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자면 요새같이 장이 강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이 강할 때는 그게 2%로 올라도 딱 똑같이 4%를 안 오릅니다. 매수가 많이 몰려버리다 보면 5%씩 오를 때가 있어요. 그걸 지금도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을 맞지 않잖아요. 4% 올라야 되는데 5% 오르니까.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매일 밤에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리밸런싱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본주 상승을 할 때 2배 맞추기 위해서 본주를 주로 본주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레버러지는 삼성전자를 더 매수를 해버려요. 그리고 하락 시에는 또 2배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 내리면은 4%를 내리도록 딱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넘지 않기 위해서 또 갖고 있는 본주를 팔아버려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증시가 막 폭락을 하는 그날 같은 경우에 증시가 마감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장 끝나고 난 다음에 프리마켓에서 더 빠지는 상황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서 더 막 집어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크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이다. 이 종목에서 어쨌든 퍼센티지를 맞춰야 되니까 프리마켓에서 강제적으로 막 팔아치워버리니까 그래서 더 폭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규모가 거래량이 더 커지고 뭔가 상황이 복잡해지면은 주가를 왜곡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웩더독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웩더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앵커님 아세요? 웩더독이라고 잘 들어보셨어요? 모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혹시 강아지 같은 거 키우세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근데 강아지들 보면은요, 사람을 아는 사람 만나면은 너무 반갑다고 꼬리를 막 흔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꼬리만 흔드는 게 아니고 엉덩이랑 네. 몸까지 막 흔들려요. 네. 그걸 보고 웩더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웩더독 현상이 그 꼬리를 지금 레버러지나 아니면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꼬리가 사실은 그 몸통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꼬리의 거래량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이 꼬리가 본체를 흔들어 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 레버러지는 단일 종목 그 종목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단일 종목이 주가를 쥐고 흔드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웩더독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증시가 막 폭락을 하거나 또 급등을 할 때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는데요. 그때 보면은 마진콜이 들어와서 강제적으로 막 청산을 해버리고 그게 연쇄 매도를 부르고 해서 더 주가가 박살이 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웩더독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를 보시면요. 자, 그저께,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저께의 기준으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산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트리거가 발생해요. 하락하네? 나도 팔아야지 하면서 막 투자자들이 막 연쇄적으로 막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하락이 나오니까 파생 상품에서는 증거금 부족이 딱 떠요. 그러면은 그 증거금 부족에 기계가 자동으로 반응을 해서 반대 매매를 바로 막 청산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장가로 막 갖다 던지거든요. 시장가로 던지는 거는 호가를 대기시켜 놓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한가로 그냥 막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게 더 가속이 붙어서 더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본주가 그것 때문에 또 2차 폭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편입하고 있는 게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ETF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도 다 편입을 하고 있는데 걔네들도 이거 봐. 더 하락하니까 같이 팔아버리는. 그러니까 도미노식으로 막 폭락을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 10%나 급락을 했던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본주의 거래량을 늘려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너무 많아서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래량 유입 효과는 지금 거의 없고 사실은 본주를 너무 왜곡하는 이런 그리고 특히 하락할 때 폭락시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냐? ETF 하지 마라? 이 얘기는 절대 아니죠. 왜냐? ETF는 이제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대세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 말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말고도 지금 노려볼 만한 ETF가 많아요. 근데 특히 ETF 같은 경우는 회사가 망할 일이 없다고 했죠. 그러면은 많이 하락하면은 분명히 매수 메리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락은 상승의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오늘 이 ETF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막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외국인하고 기관 금융 투자들이 최근에 막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막 사는 상황이고요. 차트 보시면은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많이 내린 상태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분명히 메리트가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막 매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이거를 서서히 지금부터 매집을 해 나가시면은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자, 궁금하시죠? 오늘 저녁에 제가 커뮤니티 방에서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육으로 이 ETF 변동성이 큰 이유에 대해서 듣고 왔습니다. 또 안정적인 ETF에 대해서도 생존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현재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이 포착된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 궁금합니다. 네, 흑백키친 내에 입장하셔서 이 생존 종목의 종목명과 투자 전략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